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뺑소니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이에 따른 이제 법적 책임으로 형사처벌의 문제와 그 다음에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 면허 취소 등과 관련한 행정처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뺑소니 교통사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사망보다는 상해가 발생한 것을 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사망과 상해, 그러니까 상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운전자가 가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했고, 사람이 다쳤겠다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치 등을 하지 않냐고 현장에서 이탈해가지고 누가 가해차는 운전자이지 이거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 이렇게 해야만 뺑소니 교통사고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 지점에서 가해차는 운전자가 나 운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났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다쳤는지를 나는 인식을 못했다 라고 이제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피해자는 또 당연히 그 정도면은 당연히 사람 다쳤는 거 다 알았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다친 겁니다. 물적 피해가 발생해 가지고 현장을 이탈한 도로교통법 규정의 대물뺑소니가 아니라 대인뺑소니, 사람이 다쳐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다쳤느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논의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인 거죠. 왜냐하면 그 뺑소니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거죠. 사람이 안 다치고 물적 피해만 있더라 그러면은 대인뺑소니가 아닙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대인뺑소니가 아니라는 얘기죠. 대물뺑소니에 불과한 거죠. 현장을 이탈하더라도. 물론 인식이 없다면 그냥 대물뺑소니도 아니죠. 그것도 그냥 물적피해 교통사고입니다. 결과적으로 과실로서 발생한.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의 인식, 얼마나 인식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고가 발생을 했고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인식하고 있느냐. 근데 현장에서 가해자하고 피해자 간에 이제 합의를 봐서 피해자가 경찰이 왔을 때, 조사를 받을 때 난 안 다쳤다 그러면 경찰이 안 다쳤다고 진술을 하니까 안 다쳤다, 상해 없다, 끝,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피해자가 가해자하고 이렇게 내부적으로 또 이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해자랑 운전자하고 피해자하고 합의가 되었지만 경찰에서 피해자한테 진단서 제출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나 안 다쳐가지고 진단서 제출하지 않겠다 라고 했을 때,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해 없네, 왜 진단서 제출 안 하니까, 끝,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는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상해와 관련한 것 중에서 이제 그 경미한 상해라는 그런 쟁점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요. 이제 아무리 다쳤다고 하더라도 그 다친 것이 사고 발생 경위라, 사고가 발생한 경위, 그 다음에 그 사고로 인해서 상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고 때문에 발생한 상해인지,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사이에 그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는지. 왜냐면 다쳤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자가 그 사고 때문에 다친 것이 아니고 이미 기존에 그 상처 부위에, 동일 상처에 그 어떤 질병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왕증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해라고 하는 것에서 인과관계를 규명을 할 때 그 상해 부분이 아주 또 경미하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형법적으로 상해다 라고 평가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인정이 되어지면 이제 경미한 상해인 경우에, 그러한 경우에는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의 인적피해 사고를 야기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무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상해가 다치긴 다쳤는데, 그러면 사람이 다쳤어요. 그러면은 구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시각은 이겁니다. 다치긴 다쳤는데 이 다침의 정도가 구호 조치를 해야 할 정도의 것이냐, 구호 조치를 할 정도의 상해냐라는 거죠. 아주 경미하면 구호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러한 의무 이행을 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것이었다라고 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상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죄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가해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상황에 따라서 피해자가 이렇게 다쳤는데 그때 이제 인식을 했는데 다친 거는 아는데 그 사고로 인해서 그렇게 아주 많이 구호 조치를 할 만한 그렇게 많이 다친 것으로는 나는 생각하지 못했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법적 판단을 그렇게
실제 그 판단을 하는 것은 수사기관하고 법원에서 하겠지만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뭐냐? 요겁니다. 대법원 판례 2008도 3078 판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이제 검색하시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호 조치를 할 만한 정도의 상해냐 아니냐, 아주 경미한, 그거에 이르지 못하는 아주 경미한 상해는 여기서 얘기하는 상해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다쳤다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나이롱 환자 있잖아요. 이제 거짓 환자, 허위의 환자인 거죠. 그 정도의 사고로는 잠깐 스크래치 정도인데, 아니면 아주 경미한 접촉 정도인데 병원에 가서 중환자실에 누워있더라,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럼 피해자는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상해를 입었다 할 것이고, 가해차량 운전자는 네, 이렇게 가다가 당시에 접촉이나 스크래치 정도는 인정을 하는데 나도 그걸 알았다. 근데 저 정도까지 다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해 정도는 일단 규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에 마디모 신청을 해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신청한 결과, 그 나온 결과에 따라서는 인과관계가 부인이 되거나 그 상해 정도가 너무 과하다라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통사고하고 상해가 딱 나왔는데, 그 상해가 나왔는데 그 인과관계가 인정이 되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디모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판례를 참고하셔가지고 이거를 이제 해결하는데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거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성립이나 처벌 여부는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수사기관하고 법원에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인식했는지 안 했는지, 가해차량 운전자가 아무리 몰랐다고 해도 경찰, 검찰, 법원에서 알았다 하면은 안 것이죠. 어쩔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그 정도 사고면은 알았다, 피해자 사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버렸다라고 해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몰랐다 해버리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떻든 간에 뺑소니 성립이나 처벌 여부는 그 정당한 기관에서 이제 판단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 가해 차량 운전자가 나 그 뺑소니 했고 그 다음에 인정하고 모든 처벌도 다르게 받겠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변호사 선임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건 그 사고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했잖아요. 그 사고가 아니었더라면 피해가 없었을 거 아닙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사고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피해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야 그게 당연한 것이고요. 도의적으로도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민사적인 손해배상, 그 사고로 인해서 그 피해자가 발생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배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이제 핵심적으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그럼 이로 인해서 인정이 됐을 때 발생하는 형사, 민사, 행정상 책임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사처벌은 피해 정도, 1주냐, 2주냐, 3주냐, 피해 정도, 그 다음 합의 여부, 합의했냐 안 했냐, 당연히 달라지고요. 합의했어요. 민사적인 손해배상, 보험 처리, 면책금 줘가지고 보험 처리를 하거나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급해가지고 합의가 됐다라고 하면 적어도 피해 회복에 노력을 했기 때문에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받지만, 징역형에 실형받아서 교도소 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피해 회복, 민사적인 손해배상, 합의, 이런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벌금형, 약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거나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벌금은 안 나옵니다. 돈 낼 일은 없고요. 다만 왜 준법분전 강의를 준법분전을 하지 않느냐, 준법분전 강의 들어라, 준법분전 강의 수강명령 한두 시간이 아닙니다. 40시간 이러시고 80시간 이렇게 사회봉사명령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고요. 40, 80, 120, 160시간 이렇게 때려버립니다. 좀 많죠. 많은 것이라기보다도 어쨌든 이렇게 때립니다. 이 법원에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 벌금은 안 나오지만, 예. 그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현 가능성은 뭐 좀 떨어진다. 많이. 이런 뜻입니다. 다음에 민사적인 손해배상인데요.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는 이제 보험사에 면책금 줘가지고, 보험 처리하거나, 보험사에 면책금 주고 보험 처리하거나, 아니면 직접 배상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사처벌을 이제 감경을 받을 목적으로 별도로 형사합의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사배상과는 이제 별개의 것이죠. 민사배상은 뭐,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손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그건 해줘야 되는 것이고, 형사합의는 형사처벌을 감경받을 목적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사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감경될 수가 있는 거죠. 감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이,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나 합의할래 이렇게 했더니 피해자가 오케이 하면 합의가 되는 건데, 또 합의금을 이제 이 가해자가 이제 제시를 했는데 피해자가 합의금 없이 합의금 필요 없다 그냥 합의해 줄게 이렇게 해주면 또 합의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해자 입장에서 아무리 금액이 많다고 하더라도 또 피해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합의 내지는 그런 과정에서 뭐 감정이 상했다거나 어떻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결과적으로 나 합의할 마음이 없다, 의사 없다, 합의가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는 엄청 합의를 하고 싶어요. 형사합의를. 왜냐하면 민사배상과 별도로 형사합의를 받게 되면 어떻든 간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별도의 돈을 받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형사합의를 희망하는데 가해자가 움직이질 않아요. 형사합의를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명이 없는 거죠. 그러면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왜 안 하지?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건 없죠. 가해자가 여력이 없다거나 경제적인 여력이.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 형사합의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다거나 또 돈이 좀 있어도 피해자하고 이제 합의 금액이 안 맞아버린 거죠. 그래서 이 합의와 관련해서 양 당사자의 의사가 딱 일치가 되어야, 합치가 되어야 합의가 되는 것이지, 어느 일방이 요구한다고 해서 합의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난 합의하고 싶어요. 어느 누군가 얘기하더라도 당사자가 하고 결과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안 되면 합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강제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해 차량 운전자 형사 합의를 하면은 형사 처벌을 좀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안 하느냐? 받을 수 있는데 내 맘이다 하면 그만인 거죠.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나 형사 처벌 더 받을래. 내가 피해자하고 형사합의하는 과정에서 나도 마음이 상했고 감정이 상했다. 나는 형사 처벌을 더 받는 한이 있더라도 합의 안 하겠다 하면 그만인 거죠.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 측에서 가해 차량 운전자가 형사합의도 안 하고 엄벌을 해달라라는 취지로 재판부에다가 뭐 엄벌 탄원서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조치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가해 차량 운전자 입장에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합의할 마음은 있어요. 근데 이제 금액이 안 맞는 거죠. 근데 피해자는 합의를 희망을 하긴 하는데 금액이 어쨌든 안 맞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해 차량 운전자가 여기서 접고 합의를 안 하겠다 하면 그만인데 합의는 해주고 싶거든요. 합의는 해주고 싶은데 근데 금액만 좀 낮으면 좀 어느 정도 해주고 싶은데 그런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합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차선책을 강구해 볼 수가 밖에 없는데 합의는 안 되는 겁니다. 차선책이 합의가 안 되잖아요.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은 내가 합의를 안 하면 형사 합의는 없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보험 처리를 했든 아니면 직접 배상을 했든 보험 처리는 민사적인 손해배상은 했다 치더라도 형사 합의가 만약에 안 됐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형사 합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아예 없는 것보다는 내가 이렇게 형사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를 판단기관인 경찰, 검찰, 그 다음에 법원에서 안다면, 그러한 사실을 안다면 이 가해 차량 운전자는 민사배상 이외에도 형사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네? 노력을 했었구나. 그런데 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합의가 안 됐구나. 그리고 이제 검찰하고 법원 우리에 대해서도 형사 합의를 별도로 할 의사가 있음을 표명을 했네. 도와달라고 하네. 물론 이제 가해 차량 운전자 피해자도 이 합의에 대해서 응할 의무는 없지만 우리가 도와줘야겠다. 그렇다고 해도 합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적어도
이제 수사기관하고 법원에서는 알게 되는 거죠. 아, 가해차량 운전자가 민사배상 이외에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뭐 반성문이나 뭐 기타 이거에다가 표명을 해가지고 하게 된다면, 비록 합의에는 이루지 못했지만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라는 하고 하는 그 과정,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상대적으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이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 다음은 행정처분, 면허 취소 뭐 이런 거죠. 그 행정처분은 원칙은 뭐냐면, 음주운전 면허 취소되고 1년 결격입니다. 벌점초과 1년 면허 취소되고 1년 결격입니다. 무면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뺑소니 이런 경우에는 이제 4년이죠. 면허가 있었다면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 기한 1년 이렇게 됩니다. 1년 이렇게 되고요. 물론 그 사고가 일어나서 이제 현장을 이탈한 장소가 순수하게 뭐 이제 주차장이다, 공용 주차장이다. 그러면 이제 형사처벌은 이제 받지만 면허 취소나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음주운전이나 이런 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형사적으로 진행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이 돼버리면, 이제 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득 결격 기간 4년, 이거를 행정심판, 그와 별도로 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이 행정 절차가 별개라고는 하지만, 면허 취소 처분 4년에 대해서 불복해가지고 행정심판 청구하고 행정소송 1심, 2심, 3심 대법원까지 진행을 해도 구제받을 가능성은 뭐 지극히 희박합니다. 지극히 희박하고요. 또 면허 취소와 관련해서 이거는 생계운전자 구제방법이 이의신청이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취소 사유가 정해져 있어요.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나 적성검사 미필로 취소가 된 경우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행위, 무면허 운전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었거나 자동차 강절취, 자동차 이용 범죄, 뺑소니 이런 사유로 취소가 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는 대상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통한 가능성은 없는 거죠. 요건이 아예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개인 택시 운전기사다, 이의신청해서 면허 취소 4년 구제 받아야겠다, 가능성은 없는 걸 가지고 아예 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0%입니다. 0.112 이게 아니라 0%인 걸 가지고 해보는 거죠. 왜? 대상 자체가 안 되니까. 그러면 행정심판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하는 거고. 다만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아버리면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안타깝지만 지극히 희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사 절차에서 일단 벌금형 받아버리면 안타깝지만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것이 뭐냐 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나마 절충적인 것이 뭐냐면, 이제 특가법 위반 뺑소니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진행을 하다가 검사가 뺑소니 혐의는 인정이 되는데 당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굳이 이거를 공소 제기해서 재판에 넘겨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재량 판단을 해가지고 검사에서 기소유예를 합니다. 기소유예를 만약에 하게 되면 혐의는 인정이 되는 거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벌금도 안 나옵니다. 기소가 유예된 것이기 때문에, 재판에 넘어가지 않은 거기 때문에 벌금도 10원도 안 나오고요. 다만 기소가 유예된 것이기 때문에 전과 기록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도로교통법의 명시적 규정에 의해서 이 기소유예 증명서를 경찰 관서에 제출을 하면 면허 취득 결격 기간은 없어집니다. 면허 취득 결격 기간 4년은 없어진다는 얘기죠. 4년은 없어지는데 면허 취소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면허 취소는 그대로 유효하다라는 거죠. 유효. 그러면 면허 취소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시간적 시나리오에 의해서 일단 얘기를 하자면, 기소유예를 했어요. 그러면 관련 증명서를 경찰 관서에 제출했어요. 그러면 이거 풀어주면 면허 취소는 그대로입니다. 4년은 풀어줬어요. 그러면 원래는 4년이 경과하고 나서 면허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나마 어떻게 보면 다행인 거죠. 그러면 기소유예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기소유예를 당사자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다 받아버리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모든 사건들이 다 기소유예 아니겠습니까? 혐의가 인정이 된다는 전제 하에서 가장 좋은 건 검사가 기소유예 하는 거니까. 그래서 검사가 수사를 종결하고 나서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서 이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나 기소유예 받으니까 뭐 하나 제출해야지, 기소유예, 이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건의 담당 검사가 판단할
그 사안이라는 얘기입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를 받으면 벌금 없고 10원도 없고 결격기한은 없애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면허 취소가 되고 결격기한인 상태에서 면허 기간만 이제 구제를 받는 경우를 얘기를 한 것인데, 만약에 음주운전 중에 뺑소니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5년 결격입니다. 음주운전, 인적피해 음주운전 중에 그 인적피해를 야기하고 현장을 이탈해버린 경우, 만약에 뺑소니가 없고 음주운전 중에 인적피해만 야기했다. 이때는 2년입니다. 결격기간이. 근데 음주운전 중에 인적피해 야기해서 현장을 이탈하면 5년입니다. 네, 5년. 근데 여기서 결격기간이 만약에 기소유예로 뺑소니가 없었다. 그럼 남은 것은 뭐냐? 음주운전 중에 인적피해만 딱 남잖아요. 음주운전 중에 인적피해 사고만 남지 않습니까? 예. 그 경우는 이제 2년으로 줄어드는 거죠. 2년으로. 예, 2년으로 줄어드는 것이고, 근데 면허를 아예 애초부터 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무면허 상태에서 가다가 인적피해 사고를 야기해서 현장을 이탈해서 도주가 됐다. 그럼 무면허 뺑소니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결격기한이 이때는 5년입니다. 면허 취소가 될 건 없죠. 면허가 아예 없었으니까. 면허 취소 결격기간 5년인데 뺑소니로 인한 결격기간 4년, 이것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럼 남는 것은 1년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운전 뺑소니 결격기간, 이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그나마 구제라는 이름으로 그나마 낫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형사 절차에서, 왜냐하면 형사 절차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이 돼버리면 구제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합니다. 생계형 이런 거 안 통합니다. 행정심판이 소송하는 건 자유이지만 지극히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사 절차에서 어떻게 해서 또 운도 따라주고 해서 기소유예가 나와버리면 형사적으로도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없고 해서 형사적으로도 좀 어느 정도 그 감경 이렇게 받는 것이고, 또 행정적인 것도 결격기간 4년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아주 큰 이제 혜택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될 거란 얘기고요. 그래서 형사 절차에 올인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결정일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고요. 첫 번째, 지금까지 설명한 거에 의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어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나머지 하나가, 모든 범죄에 있어서는 자수를 하게 되면 이제 감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임의적 감면 사유, 절대적 감면 사유 이렇게 있는데, 어떻든 임의적으로 이제 감면 사유라고 해서 이제 어떻든 감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형사 처벌 단계에서. 그래서 자수를 하면 감경 받을 수도 있고, 뺑소니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명시적으로 도로교통법에 규정해 놓은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사고를 야기하고 나서 현장을 이탈합니다. 이탈해가지고 뺑소니 상태는 되었지만 그 이후에 자진 신고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와서, 파출소에 와서 자진 신고합니다. 내가 그 운전자다, 이렇게 자진 신고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뭐 일주일 후에 나타나서, 한 달 후에 나타나서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고속도로나 또 특별시, 서울특별시, 각 그 광역시, 그다음에 그 시, 그다음에 군, 이런 데에 있는 그 경찰 관서가 있는 데에 있는 그 리 지역 또는 이제 그 동 지역에서 이제 3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는 벌점 30점. 12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는 벌점 30점. 똑같습니다. 이 지역만 다르고, 이 시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이틀, 48시간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벌점 60점입니다. 그러면 30점 받으면 그 이전에 다른 벌점이 없으면, 면허 벌점이 원칙상 40점부터 1년 누산 40점부터 면허 정지이고, 1일 1점의 원칙에 의해서 40점이면 40일 정지인데, 40점 받으면 면허 정지도 아니고 그냥 30점 받는 겁니다. 네, 그리고 1년 동안 아무런 일이 없으면 30점도 소멸돼 버리는 것이고, 60점 받아도 60일 정지죠. 60일 정지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제 도로교통공단에서 1차 20일, 2차 30일 면허정지 기간이 감경돼 가지고 이제 50일 기간에 대해서 감경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형사처벌도 그렇고 이런 행정처분 단계에서도 자진 신고를 해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것이 이제 뺑소니와 관련해서 판단하는 이 행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뺑소니 교통사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예. 이에 대해서 그 질문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그에 대해서 대댓글 방식이나 별도의 영상으로 저희가 답변을 드릴 것이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